네, 1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띄우지 못할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사람을 특정해 볼 수 있는 카드들을 살펴본 뒤 그 사람이 기억하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편지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전하지 못할 편지를 띄우신 이분은 기본적으로 성실함을 타고났다고 보이는데요. 어떤 일이든 대충 하는 법이 없고 열심히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분이라고 보여요. 유행을 바라지 않고 무엇이든 자신의 힘으로 또 정도 그리고 정석대로 읽어나가고자 하는 자립심이 아주 강하면서도 정직한 분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유부단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빛나는 이성을 발휘할 줄 아는 분이라고 보여요. MBTI로 치면 T에 가까운 성향으로 보이고요. 냉철하며 이성적이고 또 분석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자 섬세함과 더불어 까다로운 안목의 소유자로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다소 완벽주의적이고 또 완고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인상은 과연 어떨까요? 일단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떠올리면 다재다능하고 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고 스스로를 잘 꾸밀 줄 알고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또 드러낼 줄 아는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해요. 그리고 더불어 빛나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고 해안을 가진 사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잘 돌파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과거의 이분과 여러분은 같은 공간 혹은 활동하는 그 반경이 같은 생활권 안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일정 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인식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분이 아닐까라고 추측해보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올리며 써내려간 편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상대방을 대신해 제가 편지 형태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함께 지냈던 지난날을 떠올리면 서로가 또 서로였기에 견딜 수 있었고 또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고 또 함께라서 이뤄낼 수 있었던 빛나던 시절이 떠오르는 것 같아. 네가 있어서 난 지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 땐 위로가 또 즐거울 땐 의지가 되어주곤 했어. 지나간 시간은 늘 아쉽고 또 그립고 또 슬퍼지기도 하지만 어쩐지 그 시절을 떠올릴 때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인지 가슴 한켠이 먹먹하고 또 아련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아. 한 팀으로서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 시절에 우린 서로에게 정말 최고의 파트너였잖아. 그 사실은 아마 너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 이런 내 생각이 비단 오만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 시절을 기억하는 너나 혹은 나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우린 정말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줬다고 생각해. 물론 때론 지나친 내 단호함 그리고 엄격함 때문에 너를 지치게 하기도 했고 또 부족했던 시절의 내 자존심 때문에 뜻하지 않았던 말 그리고 행동으로 너를 상처 주기도 했다는 것을 알아. 생각해보면 그때는 어렸다는 말로 다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어떤 상처는 여전히 너한테도 그리고 나한테도 깊은 상처의 상흔으로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쯤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난 무언가 쫓기듯 누군가에게 나의 성취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에 몰두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우리에게 그리고 공통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일로서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정말이지 먼 시간을 돌고 돌아서야지만이 알 수 있게 됐어. 그 시절에 난 어떤 여유도 없었고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도 또 그리고 주변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할 너그러움도 없었더라.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었는데 그것을 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 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 심취해 있었던 난 다시 떠올리더라도 얼마나 바보 같았던 건지 모르겠어.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다 후회한다고 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진 우리 관계를 회복한다거나 또 지난날의 우리처럼 아주 딱 맞는 시절에 그 시절의 우리들을 관계를 되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언제가 되더라도 1번 너에게만큼은 이 말만큼은 꼭 해주고 싶었어.
함께라서 굉장히 고마웠고 또 함께라서 행복했어. 그 시절에 너와 함께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해. 그 어느 곳, 어느 시간, 그리고 어느 삶을 살더라도 넌 그때 반짝반짝 빛났던 너처럼 지혜롭고 너 현명하게 잘 살아갈 것을 난 알아. 그런 너를 늘 응원하고 진심으로 너의 건승을 빌어. 이 편지가 부디 너에게 닿게 된다면 그 어느 날에 네가 되었든 너에게 그 시절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작지만 큰 힘 그리고 위로가 되길 바란다. 그럼 안녕. 오늘 1번 분께 수신된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리병 편지로 작성하게 된 이 편지 형태의 메시지는 언젠가 불시에 또 새로운 누군가 보낸 편지 내용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여러분께 찾아온 유리병 편지를 주제로 한번 리딩해 볼 텐데요.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띄우지 못할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특정해 볼 수 있는 카드들을 한번 살펴본 뒤 그 사람이 기억하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전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지 편지의 형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전하지 못한 편지를 띄우신 이분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거나 구두쇠같이 구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진 것들을 선뜻 주변과 기꺼이 나눌 줄 알고 인색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요. 예컨대 밥자리나 술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선심을 잘 쓸 줄 알고 자신이 가진 정보가 있다면 기꺼이 공유할 줄도 알며 길을 지나다 누군가 도움이나 또 혹은 기부를 요청한다고 할 경우에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의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정에 이끌려 다닌다거나 누군가 이분을 계산적으로 이용하려 할 때 쉽게 흔히 말해 호구당하거나 하지는 않을 뿐으로 보여요. 어떤 이분만의 정확한 판단과 기준을 갖고 행동하는 분이라고 보이고 스마트하시고 결단력, 행동력도 덩달아 갖춘 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는다고 한다면 이분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을 한번 믿기 시작하면 끝까지 믿는 타입이라 보니 중간에 어떤 유혹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설마 그러겠어? 라며 애써 잘 보지 않고 눈 감아주게 되는 경향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소위 말해 사람을 잘 쉽게 믿고 누군가 악의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만약 설령 본인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지 라며 잘 털어버리는 뒤끝없는 사람이긴 하다고 보여요. 하지만 만약 이런 성향을 주변에서 악용한다고 한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깊은 상처를 입는다거나 어떤 절망감 그리고 회의감까지 빠질 수 있는 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대방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인상과 이미지일지 한번 카드들을 보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을 떠올리면 굉장히 몽글몽글하고 또 새로운 감정이 마구 샘솟는 것 같은 이미지가 보여요. 신선하고 깨끗하고 청량한 느낌. 그래서 여러분을 떠올리기만 해도 설레고 절로 풋풋한 느낌과 더불어 아주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 같은 감정 그리고 감성의 풍요 자체가 절로 느껴진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과 어쩐지 닮아있는 비슷한 듯한 모습을 이끌렸다고 해요. 뭔가 우리들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결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친근감 내지는 내적 동질감 같은 걸 느낀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 자신보다 조금 더 강단 있고 또 카리스마 있다고 느꼈고 맺고 끊는 것에 있어서는 단호할 땐 단호하면서도 때와 장소를 알아 잘 상황 파악을 하는 여러분의 센스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어떤 시각과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이 츤데레 기질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속정, 따뜻함 같은 것도 동시에 느껴졌다고 해요. 이 상대방과 이번 분들은 어쩌면 같은 조직 혹은 회사, 동아리나 동호회처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통의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어떤 통솔력,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모습들을 보며 사람이 참 버릴 구석 없이 야무지고 똘똘하면서도 일머리 있는 사람,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올리며 써내려간 편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편지 형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번 너를 떠올리면 반짝반짝 빛났던 네 모습이 떠올라. 넌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히던 사람이었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 싶게 너에게선 어떤 강단이 느껴졌던 것 같아. 어떤 시련과 상처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은 강인한 힘 그리고 생명력 자체가 느껴졌던 사람이야. 강한 생명력, 그건 어쩌면 너의 내면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 반드시 돌파해낼 방법과 긍정성을 발견하는 너를 보며 나 또한 곁에서 참 많은 귀감으로 삼았던 것 같아. 한때는 네가 나의 우상이기도 했었어. 너와 함께하며 정말이지 많은 것들을 배웠고 느꼈고 또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다시 생각하더라도 네가 아니었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다만 그 시절에 나는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 주변을 미처 돌아볼 여유도 그리고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의 상처나 힘듦을 돌보고 또 위로해줄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 참 미안하고 아쉬울 따름이야. 너 역시 힘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정작 나는 너의 힘들었던 시간에 그 흔한 위로조차 건네지 못했음이 지금 떠올리더라도 여전히 아쉽고 슬프고 또 비통한 마음이 들어. 결국 이 관계를 돌고 돌아 너에게 이 편지 한 통조차 띄우지 못할 관계를 만들어버린 것은 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 왜 항상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걸까? 만약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만약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말이야. 그땐 정말이지 이전과는 완벽히 새로운 마음 그리고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너랑 함께하고 싶어. 지금의 나라면 그때와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디 너와 새롭게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다면 좋겠다. 만약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너로 인해 그리고 지금의 이 성찰로 인해 이후에 나는 한 번 더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 이 모든 변화와 그리고 또 성장은 다 이번 너로 인해 가능했던 변화들이야. 나를 새로 태어나게 했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 너를 난 언제까지고 잊을 수 없을 거야. 부디 어디서든 잘 지냈으면 좋겠어. 멀리서나마 항상 너를 응원할게. 네, 오늘 이번 분들께 수신된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고 유리병 편지를 주제로 불시에 새로운 누군가가 보낸 편지 내용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여러분께 찾아온 유리병 편지를 주제로 리딩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띄우지 못할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특정해 볼 수 있는 카드들을 살펴본 뒤 그 사람이 기억하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전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편지 형태로 한번 대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기본적으로 극과 극 그리고 반전의 반전을 기하는 요소가 조금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 이분의 모습만 보면 한없이 여유롭고 또 한가로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겉모습만 봤을 때는 조급한 거 하나 없이 목전에 앞둔 어떤 성취를 기다리기만 하며 그저 수확할 때를 기다리는 한가로움과 그리고 여유가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있는 백조 자체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로는 가라앉지 않기 위해 부단히 쉬지 않고 발장구를 치는 것처럼 이분의 내면 자체는 무척이나 바쁘고 또 조급하고 마치 하나하나 미션을 해결하듯이 속전속결 그리고 빠른 속도감을 발휘해 미션 클리어를 해나가는 듯한 조급한 모습이 있다고 보여요. 어쩌면 이분이 계획한 일이나 가야 할 길 자체가 무척이나 멀고 또 단기 계획이라기보다는 장기 계획에 가까울 수 있다고도 보이는데요. 왜 가야 할 길이 지나치게 멀다고 느껴지다 보면 스스로 마음이 조금 조급하고 또 덩달아 해야 할 일은 많은 바람에 이런 카드들이 뜬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올리며 어떤 인상과 이미지를 떠올릴지 다음에 카드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이분이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신기한 점이 있다면 상대방이 떠올리는 그 3번 분들 또한 굉장히 반전적인 요소가 있는 분이라는 점이 조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무척 쾌활하고 또 유쾌하고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지만 가끔 어떨 때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고 흔히 말해 속내를 잘 알기 어렵다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른 의혹이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일정 부분 교류하고 또 소통하는 데 있어 어떤 마지노선처럼 느껴지는 어떤 벽 자체가 느껴지고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만의 영역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여러분만의 시간과 또 안전거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느끼는 주관적인 인상일 수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과 상대방이 충분히 서로를 잘 알 만큼 가깝게 소통할 만한 정도의 친분이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 자체가 여러분은 MBTI로 치면 E 그리고 F에 가까운 성향 부드럽고 인자하면서도 감성적이고 또 감수성이나 예술성 자체도 뛰어나 보이고요. 소통에 능숙해서 사교적인 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보더라도 이 상대방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를 잘 이해하고는 있지만 이런 에너지 자체를 여러분과 충분하게 솔직히 주고받으며 교류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분이 여러분을 떠올리며 전하고 싶어하는 편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편지를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시절을 떠올리면 따뜻하고 또 그립고 아련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 조금 더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거에 대한 여전한 아쉬움 그리고 또 후회가 남긴 하지만 사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난 그때와 별다른 선택을 하진 못했을 것 같아. 그 시절에 내겐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졌고 또 집중해야 할 일과 신경 써야 할 일들로 넘쳐났던 데다가 경쟁하며 조금이라도 누군가의 우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야말로 내 모든 면면이 날서있고 또 분주하고 예민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어. 물론 지금이야 돌아보면 그래도 순수했고 또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구나 싶어. 나는 치열한 경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조차 참 돌아보니 별거 아닌 사소한 일상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더 아쉬워. 왜 그 좋았던 순수와 낭만의 시절에 나는 조금 더 다정할 순 없었을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마음조차 무언가에 쫓기듯 애써 회피한 채 등져버리고 그렇게 꺾여버린 마음을 품은 나는 우리 관계 자체가 애정이나 호의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기보단 그저 곁눈질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살피며 경쟁해야 하는 사이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참 여전히 어리석고 안타깝고 아쉽고 그러네. 달리 생각하면 우린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만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일도 또 공유할 수 있는 일도 나눌 수 있는 것들도 누구보다 많았을 것 같아. 아쉽게 놓쳐버린 그 시간들을 후회하는 지금에서야 난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아. 소중한 순간은 늘 항상 마냥 곁에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말이야.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른다면 언제 내 곁에 와 있다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는 걸 말이지. 지금의 현재를 조금이나마 집중하려고 하고 또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면 그건 모두 3번 너로부터 배운 일이야. 넌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너를 통해 삶의 중요한 의미 그리고 가치를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비로소 너의 삶 또한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 부디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나처럼 미련하게 놓치지는 않길 바래. 그리고 소중한 진심은 꼭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기도 진심으로 바란다. 그럼 잘 지내? 네, 오늘 3번 분들에게 수신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언제라도 불시에 새로운 누군가가 보낸 유리병 편지와 함께 오늘 주제처럼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여러분께 찾아온 유리병 편지를 주제로 한번 리딩해 볼 텐데요.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띄우지 못할 편지를 보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특정해 볼 수 있는 카드들을 살펴본 뒤 그 사람이 기억하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전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들인지 편지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편지를 보낸 이분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향을 가졌지만 자신이 꿈꾸고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계획을 게을리하지 않는 분으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유복한 환경 그리고 든든한 뒷받침과 기반을 가진 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혹여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이 계획하는 것 자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한 든든한 지원군 혹은 예산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분 자체가 완벽주의라고 해야 할까? 본인 스스로 목표한 것을 달성하기 전까지 어떤 긴장을 내려놓는다거나 안주하지 못하는 스타일로 보이고요. 다소 예민할 수 있고 어떤 일의 완수에만 몰두할 수 있는 워커홀릭과 같이 빠져버리기가 쉬운 맹점도 있다고 보여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올리면 어떤 인상과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다음에 카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4번 분을 떠올리면 이분께서는 어떤 일말의 아쉬움 그리고 보다 더 좋을 수 있었고 잘 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할 걸 포기하지 말 걸 라며 어떤 후회나 지난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떠날 당시에는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더 남은 후회는 없다 라며 미련 없이 돌아서 버렸지만 사실은 이분이 떼어내는 발걸음마다 미련이 뚝뚝 흘려 넘쳤다고 보이는데요. 어쩌면 뒤로 돌아서자마자부터 이 순간을 난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에 대한 어떤 기대와 둘이 만들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충분히 기대할 만했고 또 안정적인 미래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의 발걸음을 돌리게 된 이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과연 궁금할 정도인데요. 어쩌면 이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낙담했던 것이 이런 카드들의 모습으로 뜬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당시에는 자신의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노력 이상으로 이걸 내가 회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 라며 쉽게 포기해버렸던 것에 대한 어떤 후회를 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분이 여러분을 떠올리며 전하고 싶어하는 편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편지 형태로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끝이 많이 차가워진 계절이 되니 불현듯 4번 네가 생각나네. 아마도 내가 너에게 지나치게 차갑게 끌어냈고 또 일말의 가능성 또한 전혀 남겨두지 않은 것이 지금에 이르러서 생각해보면 너무 야멸차게 또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내버린 탓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후회하게 될 걸 알면서도 그땐 참 내 마음이 여유가 없었다. 그저 너라서 좋았고 넌 나라서 충분하다며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로서 가장 충만할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다시 생각해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차갑게 굴었던 나와는 별개로 너에 대한 기억은 늘 따뜻하기만 해. 내겐 휴식 같았고 또 마음의 안식 같았던 너. 그런데 그걸 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때문일까? 왜 순간의 고마움이 계속되다 보니 나는 어느덧 그게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항상 네가 내 곁에 있어줄 것으로, 그래서 너는 항상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만을 저질렀던 것 같거든. 그때 만약 내가 경솔하게 굴지 않았다면, 쉽게 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순간의 소중함을 함께하는 것에 어떤 즐거움 그리고 그 순간의 행복감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시절에 나는 많이 부족했고 또 냉정했던 나 때문에 네가 상처받았을 거라는 걸 알아. 많이 늦었지만 그 시절에 너를 안아주고 싶고 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토닥여주고 싶어. 물론 지금에 와서 이런 사과가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마는 그땐 내가 어렸고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미련했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던진 돌에 네가 맞아 상처 입을 만큼 그때 너만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지금이나마 그때 상처 입은 너에게만큼은 진심으로 깊은 사과를 전하고 싶어. 고마웠고 또 미안했어. 그때 상처 따윈 있고 너로서 오롯이 바로서 단단할 것을 이미 알지만 그래도 지금이나마 멀리 돌아서 보내는 내 사과 자체가 앞으로의 너에게 어떤 위로 그리고 지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네가 행복해지기를 바래. 잘 지내? 안녕. 오늘 4번분들께 수신된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불시에 새로운 누군가가 보낸 어떤 유리병 편지와 함께 불시 비슷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